여러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등 전 세계를 움직이는 CEO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미래의 부자 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평생을 믿어왔던 성공의 방정식이 송두리째 박살나고 있었으며 부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쾌적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는 화이트 칼라가 되는 것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의 미국 빅테크 CEO들은 대학 졸업장에 목숨 걸기보다 기름 묻은 작업복과 드라이버를 든 기술자가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라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기술이 산업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자본의 구조적 이동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돈이 흐르는 물길이 이제 모니터 안의 디지털 세계를 넘어 모니터 밖의 현실 세계인 실물 경제로 강력하게 터져버렸다는 아주 중대한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CEO들이 2026년 현재 지목하고 있는 미래의 부자 직업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와 기업을 싹 다 조사했습니다. 이 거대한 노동시장의 지각 변동 속에서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AI 산업이 어떤 국면에 들어섰는지 그 본질적인 변화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AI와 대화하고 그림을 그리게 시키는 일종의 놀이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도구를 써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자면 AI가 단순한 비서 수준을 넘어서 실제 기업의 직원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에만 머물던 AI가 이제는 진짜 물리적인 세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젠슨 황이 강조한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팔다리가 달린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물류센터에서 짐을 나르며 심지어 우리의 집안까지 들어와 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이 중요한 이유는 돈이 흘러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코딩을 잘하는 사람에게 부가 몰렸지만 이제는 코딩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 안에서 작성되는 코드의 무려 50%가 이미 AI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술 인력 시장의 엄청난 변화를 시사합니다. 심지어 아마사라는 AI가 중간급 엔지니어 수준의 능력을 갖췄다고 직접 인정받으면서 기존 화이트 칼라 기술직들의 일자리는 AI에 의해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막대한 돈은 이제 AI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블루칼라 숙련 기술직이라는 새로운 부의 기회가 있습니다. 젠슨 황은 직접적으로 앞으로의 일자리가 테크브로보다 전기 기술자나 목수 같은 전통적인 기술 인력에서 대거 창출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테크브로란 실리콘밸리에서 노트북을 들고 코딩하는 IT 인재들을 말하는데, 지금 왜 이들보다 현장 기술직이 더 중요해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AI를 가동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두뇌 창고를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력량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뜨겁게 과열될 때 전선을 연결하고 복잡한 냉각수 배관을 정밀하게 설치하는 숙련된 현장 작업은 똑똑한 AI조차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과거 인터넷 혁명 초기에 모두가 닷컴 주식에만 몰두할 때 실제로는 케이블을 깔던 기술자들이 막대한 현금을 챙겼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구조입니다.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는 2030년까지 우리 돈 약 600조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를 건설하는 데만 최대 500명의 숙련된 건설 노동자가 투입되어야 하며, 이들의 노동력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것입니다. 이 현장 기술자들 상당수가 이미 연봉 1억 4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초과 근무 수당까지 합치면 화이트 칼라의 수입을 가볍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영국 재정연구소의 통계에서도 대학 대신 직업 전문 학교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3년 사이 공학이나 건설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 등록률이 10% 가까이 급증하며 전통적인 학문의 인기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일반 대학 학부 등록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명문대 졸업장보다 기술 자격증이 더 안전한 자산이라는 사회적 판단 때문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고장난 보일러를 AI가 고쳐줄 수는 없다는 어느 18세 배관공 교육생의 말처럼 현장의 판단력과 손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2025년 기준 배관공이나 전기 기사의 실업률이 대졸자보다 낮아지는 기이한 역전 현상이 1년 중 절반 동안 나타났다고 보도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잘 된다고 믿어왔던 성공의 공식이 2026년 현재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결정적인 순간인 셈입니다. 2025년 말 통계에 따르면 대졸자 실업률은 2.8%였던 반면 일부 전문 기술 교육 이수자와의 격차는 1970년대 이후 가장 좁혀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디드 고용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노동시장의 침체와 위기는 주로 비즈니스나 기술 분야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고객 서비스처럼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의 청년층 고용이 2022년 이후 13%나 급감했음을 보여줍니다.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향후 5년 내에 신입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절반이 AI로 대체되는 고용의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마존은 실제로 2026년 1월에만 14연계가 넘는 관리직 및 화이트칼라 직무를 전격 감축하며 AI가 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음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AI가 육체노동인 블루칼라보다 지식노동인 화이트칼라의 생계를 더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아주 똑똑하고 냉철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로 인해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률은 전년 대비 3% 증가하며 4년제 일반 대학의 증가율을 무려 2배 이상 앞지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심지어 명문대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던 40대 인재가 배관공으로 전직한 뒤 기존보다 수입이 3배나 늘었다는 사례는 지금의 시대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서도 배관공과 전기기사의 평균 시급은 이미 전체 평균을 넘어섰으며 승강기 기술공은 시간당 7만 원이 넘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자 직업으로 넘어가 볼 텐데, 바로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로봇 정비사와 로봇 오퍼레이터입니다. 로봇 오퍼레이터는 단순히 버튼만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상시 운용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시대가 열리자마자 정비소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던 것과 똑같은 원리이며, 로봇이 늘어날수록 정비 수요도 비례합니다. 앞으로 공장이나 물류센터,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집까지 로봇이 보급되면 24시간 가동되는 로봇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원격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물리적인 부품이 마모되거나 파손되는 문제는 결국 사람이 현장에 직접 가야 합니다. 로봇의 모터가 수명을 다하거나 관절이 비틀리고 정밀 센서가 깨지는 등의 문제는 숙련된 인간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로봇 한 대가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 한 대의 결함이 아니라 전체 공정 라인이 중단되는 막대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비용을 따지지 않고 지금 당장 로봇을 고쳐줄 전문가를 찾게 되며 이들의 몸값은 자연스럽게 치솟게 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도 2026년 신년사에서 피지컬 AI를 그룹의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강력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빅테크가 소프트웨어는 앞서갈지 몰라도 로봇이라는 물리적 자산과 제조 데이터는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과거 스마트폰의 등장이 앱 개발자를 각광받게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기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인프라의 가치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특히 로봇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정비 단가와 전문 기술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 직업은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바로 로봇의 개성을 살려주는 로봇 커스터마이징 시장의 전문가들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미래의 로봇을 위한 전용 옷 산업과 액세서리 시장이 거대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직접 예고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생소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단순한 기능성만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핸드폰 케이스 시장만 봐도 2024년에 무려 12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했으며 이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보여줍니다. 이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2033년에는 약 20조 원에 육박하는 초거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시장이나 게임 캐릭터 스킨에
사람들이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아낌없이 쓰는 이유도 결국 차별화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곁에 있는 기계가 남들과 똑같이 생긴 것을 견디지 못하며 자신의 취향과 개성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거실을 걸어다니며 가족과 대화하는 로봇에게 실리콘 피부를 입히거나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히는 시장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네 번째 부자 직업은 도메인 전문가로 특정 분야의 실무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춘 인재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도메인이란 의료, 농업, 법률, 제조업처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전문 영역을 의미하며 이곳의 실질적인 데이터가 핵심 자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코딩은 갈수록 AI가 더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하겠지만 AI에게 어떤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시켜야 할지는 오직 현장을 아는 인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자신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소프트웨어 과학보다 물리과학에 더 집중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I라는 천재적인 도구를 사용해 신약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능력은 코딩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 구글 번역기의 등장으로 단순 번역가는 줄었지만 전문 지식을 갖춘 통역사의 몸값은 오히려 수직 상승했던 현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AI 그 자체를 만드는 소수의 개발자가 아니라 AI를 자신의 전문 분야에 영리하게 접목하는 도메인 전문가들입니다. 다섯 번째 부자 직업은 에너지 인프라 전문가로 현재 AI 성장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막대한 부가 몰리고 있습니다. AI 산업 확장의 최대 걸림돌은 고성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를 가동하기 위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5년에만 약 140조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는데 이 자금은 대부분 데이터 센터 구축과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확보에 투입되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기가와트급 전력을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기에 기존의 노후화된 전력망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을 직접 건설하여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방식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MR 엔지니어, 원자력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설계자 같은 직업군들은 현재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와 함께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숙련자의 연봉은 이미 억 단위를 훌쩍 넘겼으며 에너지 주권을 쥔 자들이 과거 석유 시대의 독점 기업들처럼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부자 직업은 AI 시스템 아키텍트로 개별 AI 도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기업 전체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축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에이전트가 새로운 앱이 될 것이라 선언하며 모든 업무가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미래의 기업들은 수천 개의 특화된 에이전트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거대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들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고 정확한 결과물을 내도록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아키텍트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시니어급 AI 시스템 아키텍트의 연봉은 우리 돈으로 무려 4억 5천만 원을 상회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선 전략가의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부자 직업은 AI 리스크 관리자로 AI가 단순히 수다를 떠는 수준을 넘어 실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행동 대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AI는 회사 돈을 송금하고 중요 파일을 삭제하며 실제 문서에 도장을 찍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만약 AI가 실수 한 번을 하게 되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가거나 수백억 원대의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권한의 선을 명확히 그어주고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어 막아주는 감시관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 직업은 코딩 기술뿐만 아니라 법률과 윤리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 하는 하이브리드 인재만이 가능하며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자율주행 차길이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과실인지 법적, 기술적으로 판단해줄 사고 분석가는 AI 리스크 관리자의 핵심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부자 직업은 디지털 생물학자로 젠슨 황은 디지털 생물학이 IT 다음의 차기 혁명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목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약을 개발할 때 실험실에서 수천 번 실험해야 했지만 이제는 AI 시뮬레이션으로 약의 작용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 지식과 AI 기술을 모두 갖춘 융합 인재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이며 이들은 수조 원 가치의 신약을 설계하며 막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직업의 공통점은 AI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거나 AI를 통제하고 책임지며 깊은 전문성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 이슈의 본질은 단순히 직업이 뜨는 것을 넘어 돈이 흘러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변수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규모이며 이들의 자본 지출에 따라 기술직의 수요가 결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의 도입 속도로 기업들이 이를 빠르게 도입할수록 기존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가치 하락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각국 정부의 규제와 기술직 양성 예산인데 국가 정책이 어디로 쏠리는지가 향후 10년의 노동시장 구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분기별 자본 지출 발표를 보며 투자 방향이 유지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 보고서에서 학력별 실업률 격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구조적 변화를 읽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직업 전문 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률 트렌드는 젊은 층이 실제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은 로봇에게 가장 먼저 대체될 것이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영역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부자는 AI가 못하는 일을 하거나 AI를 자신의 분야에서 완벽하게 부릴 줄 아는 도구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모니터 앞을 벗어나 진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안목을 키우고 우리 모두 변화의 파도 위에서 함께 부자가 됩시다.